6단원 내용이 좀 많을 뿐이지 7단원, 8단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공부하기에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7단원 요거 학습지 시험 대비로 나눠준 거 요거랑 그다음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했던 학습지 요거 같이 준비하고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아, 나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냥 그런 학생은 그냥 화면만 보면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2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는 네, 여기 오늘 1반, 5반, 내일 2반, 3반 그 다음에 지금 4반은 오늘 추가로 제가 여기 7단원, 6단원, 7단원 다시 복습 영상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본 친구라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 보면서 같이 정리할게요. 네, 우선 지지시대는 크게 A, B, C, D 4개로 구분합니다. A는 다 알겠지만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B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하도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거의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좀 구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식물, 동물, 그 다음에 화석 이렇게 좀 연결을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연도는 지구탄생 연도 여기 46억 년, 그 다음 5억 어쩌고저쩌고 됐던 거 여기 2억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1억 안 되는 6,700만 년 전. 자, 그 다음 이쪽에는 화석 거의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양치식물, 그 다음 거시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 양치식물 대표적인 거 고사리, 얘는 뭐 소나무, 소철. 속시식물은 요즘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속시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은 여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네, 양서류는 양쪽에서 서식한다고,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중간 단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화석, 여기 삼엽충, 그 다음 여기는 공룡, 파충류의 시대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이쪽에 매머드, 육지에 사는 애 대표적인 애, 그 다음 물속에 사는 애는 화폐석. 아마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자마자 대답들을 다 마음속으로 빨리빨리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학습지로 잠깐 갈게요. 학습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들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쪽을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나눌게요. 요쪽에, 그다음 여기. 네, 길이가 원래 여기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이제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육지에는 생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색깔 안 나오네. 네, 이건 안 되네요. 자, 맨 처음에는 이쪽에 생명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 광선에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물 속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다가 드디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육상식물이 진출하게 된 계기는 오존층 때문이다. 이 오존층이 지구 밖에서 나오는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육지로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오존층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네, 원시식물, 남세균과 같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가 3개 모여서 O3라는 오존을 만들고요. 얘들이 유해 광선을 막아줘서
드디어 생물이 육상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류 번성, 여기 파충류 번성, 그다음 이쪽에 포유류 번성, 그다음 여기는 인류가 즉 인간이 등장하게 된 시기 신생대, 그다음 여기 대표적인 얘 이름 삼엽충, 그다음 고사리 화석 붙여놓던 거 기억하시죠? 요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2개. 요거 다시 확인. 그 다음에 공룡, 여기에 암모나이트 요렇게 생겼던 거. 그 다음 요쪽에 매머드, 물속에서는 동전 모양 이렇게 생겼던 거. 화폐석, 요걸로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은 2번도 해결되고 3번도 해결되고 4번도 해결되고 5번도 해결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화, 변이, 요거는 이쪽에 학습지를 좀 할게요. 학습지 번호는 50번 학습지, 여기 아래쪽. 네, 50번 학습지 아래쪽 보시면 됩니다. 네, 50번 학습지 아래쪽. 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이게 안 바뀌어서 네, 제가 조금 좀 기다려 볼게요. 선생님한테는 50번 학습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아, 선생님이 방송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지금 놓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게 보여서 봤더니 네, 실시간으로 안 돼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다시 보시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 살게끔 맞춰서 조금씩 변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진화. 진화. 말 발가락이 4개였다가 현재는 하나로 줄어든 이유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필요 없는 부분이 환경에 맞춰서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종, 똑같은 사람끼리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 피부 색깔이 달라. 이렇게 똑같은 애들끼리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이. 그런데 변이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되는 거, 하나는 유전 안 되는 거. 네, 유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환경만 작용했기 때문에 그때 환경에 적응해서만 나타나지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내가 엄청나게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태어난 자식이 처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카렌종 여인의 목 길이가 굉장히 긴 이유는 계속 그렇게 링을 목에다가 꼈기 때문이지 이 여자가 목이 길다고 태어나는 아이가 기린처럼 목이 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자로 계속 나타나는 차이. 대표적인 게 사람의 피부색,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나타난다 라는 개념, 요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두세요. 네, 몇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윈의 진화 과정, 요것도 학습지로 대신할게요. 네, 여기 학습지에 51번 학습지를 보면 처음에 목 짧은 애, 목 긴 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다가 이쪽에 있는 먹이들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이 있는 먹이만 남았는데 목 긴 애는 여기 있는 먹이를 먹어서 계속 생존할 수 있지만 목 짧은 애는 여기 있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결국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더 이상 유전이 안 되는 거고, 얘들은 살아서 자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화된다 라는 거를 다윈이 자연선택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자연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라는 뜻이었죠. 네, 그래서 진화의 과정. 네, 각자 마음속으로 답 좀 해보세요. 요거 다음에 요거 뭐였는지 제가 바로 얘기 안 하고 조금 기다릴 테니까. 자, 과잉생산. 네, 목 긴 애, 목 중간인 애, 목 짧은 애 다 태어나요. 변이. 예, 이렇게 크고 작은 애들, 좀 다른 애들이 태어난다고. 똑같은 기린인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자, 두 번째 단계 뭘까요? 정답을 아시면 채팅창에 답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는 대로 빨리빨리. 그러면 내가 이만큼 안 해 라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내 개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얘네들끼리 먹고 살고 그 다음 짝짓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존 경쟁. 네, 그랬다가 결국에는 먹이가 있는 목 긴 애만 살아남는 거죠. 즉 환경에 유리한 애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손에게 전달하게 돼요. 자연 환경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네, 정답. 네, 써줬네요. 자연 선택. 감사합니다. 네, 해해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손한테 전달된 게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목 긴 애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 집단의 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생물의 진화. 진화만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네, 요거 과정 기억하겠죠? 안 봐도? 네, 그러면 다시 다윈의 진화 과정. 여기가 네모라고 할 때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땡땡땡땡과 땡땡.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되죠? 아이고. 앞 글자만 해주려고 했더니. 이거 다 써주네. 자, 정답 알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종류가 여기에 3개였거든요. 요 각각의 3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네, 여기 있는 학습지를 좀 정리할게요. 학습지는 53번 학습지예요. 53번 학습지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이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게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느냐? 지구의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극지방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습지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바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은 애들이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야지 애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라는 건 먹이 금을 생각하면 돼요.
얘를 먹는 애가 얘밖에 없고 얘를 먹는 애가 얘밖에 없어서 만약 얘가 죽고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생태계는 다 없어지게 돼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으면 생태계는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까지도 생태계에 같이 살고 있는 생물이다 보니 생존의 위협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했듯이 얘 또한 우리 인간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의 종류가 세 가지이더라. 첫 번째, 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태계 종류가 다양해.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생태계 다양하잖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습지도 있어요. 네, 섬도 있어요 또. 그럼 당연히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종의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게 바로 종 다양성. 당연히 생태계가 많으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도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 똑같은 토끼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유전자가 달라. 이런 걸 유전적 변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 네.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토끼가 흰색 털 토끼가 있고 회색 털 토끼가 있고 검은 털 토끼가 있을 때 만약 급격한 환경이 변했을 때 흰색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럼 얘는 다 죽더라도 회색, 검은색 토끼가 남겠죠. 그러면 토끼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좀 잠깐 볼게요. 그런데 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냐고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어.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이런 게 있대. 네, 이거 거의 도덕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없었을 겁니다. 한 번씩만 다시 확인하세요. 이러면 7단원 내용 끝났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해서 한 17분 정도 걸렸거든요. 한 15분 정도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 제가 핵심만 해드렸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8단원 넘어가겠습니다. 8단원은 앞에 부분은 쉽고 뒷부분에 그 에너지랑 열 효율 계산하는 거 조금 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바탕으로 해볼게요. 생태계와 환경에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환경 요인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알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봅시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말 그대로 환경 5개. 여기서 4개밖에 없다고 했고 생물적 요인은 여기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3글자로 생, 산, 자. 다른 생물 잡아먹는 애는 소, 비, 자.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는 애는 분, 해, 자. 이렇게 불러요. 됐죠?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뭐 다 마음속으로는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기서 요거 4개 찾을 거고요. 이게 3개, 2개, 아마 5개 나왔을 거예요. 네, 화면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분해자부터 할게요. 분해자. 제가 분해자 3개 외우라고 했거든요. 3개. 네, 정답 아는 학생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3개.
요 그림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학습지에서 3개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하나 나왔어요. 하나. 2개 더. 어우. 네. 다들 정답을 다 얘기를 잘 해주네. 네, 정답 나왔어요. 네, 줄줄이. 아, 재현이도 들어왔구나. 버섯, 세균, 곰팡이. 네, 정답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광합성 스스로 하는 애들은 식물 찾는 거예요. 식물. 여기 식물 3개 찾아보세요. 앞글자만 쳐주세요. 얘는 앞글자만 그냥. 네, 버드나무 나왔고요. 2개 더 있습니다. 네, 앞글자만 쳐주시면 돼요. 네, 식물성 플랑크톤 또 나왔고 하나 더 있어요. 물속에 사는 식물이에요. 네, 여기 검정말. 요거 물풀이에요. 물풀. 초록색 물풀. 검정말. 그래서 물속에 살면서 흐느적흐느적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물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혹시 광합성 실험을 했으면 검정말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잡아먹는 애들. 잡아먹는 애들 5개. 앞글자만 써주세요. 앞글자만. 그림 보면서 써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대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 쓰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될 겁니다. 토독 나개가 동나가 토개. 네, 정답 나왔어요. 여기 독수리, 예, 나비, 그다음 가재, 개구리, 네, 토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5개예요. 5개. 얘는 다 써야 돼요. 5개. 한번 써봅시다. 어우. 땅물. 네, 뭐 땅이나 토양이나, 네, 보통 토양으로 얘기를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햇빛, 공기, 물, 토양, 그 다음 하나 빠진 게 바로 온도다 라고 했던 거였죠.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 요것 좀 잠깐 볼게요. 위에는 쉬운 거고 이제 밑에가 더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애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되어 있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5개가 있대. 그런데 생태계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주고받는 건데? 라고 해서 여기 5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환경과 생물의 작용이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은 얘네들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여서 여기에 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예시가 있던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생물, 소나무와 빛, 환경의 관계. 두 번째는 사막여우, 북극여우. 얘 왜 귀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정답. 네, 바로 나왔네요. 이 해해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정답을 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온도. 하나는 춥고 하나는 더운 데 살다 보니
끝에 부분, 말단 부분이 네, 크기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식물은 줄기에 공기구멍을 만들어서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그 다음 고산지대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아요. 높은 곳에 살다 보니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기하고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땅의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물이 영향을 받는 다섯 번째는 토양이었어요. 자, 얘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옆에는 지렁이, 생물이 토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서로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말고사 대비 문제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아까 다 해줬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스티커를 붙이라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 스티커 활동에서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원인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졌대요.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예시 쓰라고 했죠. 생산자는 녹색 식물, 풀, 얘 잡아먹는 메뚜기, 얘 잡아먹는 개구리,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 잡혀먹는 얘 입장에서는 메뚜기한테 잡혀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얘를 먹는 개구리 입장에서는 먹이가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개구리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수록 메뚜기는 계속 잡혀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메뚜기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럼 개구리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얘들도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서 죽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연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메뚜기가 줄어들어서 먹히는 애 입장에서도 나를 먹을 애가 없으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요렇게 삼각형, 맨 처음의 모습에서 마지막 모습을 찾는 게 바로 평형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평형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긴 모자르고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으로 완벽한 그림을 만들면은 평형이 회복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온실효과고요. 6번이 지구의 복사 평형인데, 그리고 여기 지구 온난화까지 여기에 있는 요 수업 자료로 좀 설명 좀 할게요. 학습지는 58번 학습지예요. 58번 학습지. 58번 학습지. 자, 58번 학습지에서 우선 뭘 알아둬야 되느냐? 지구의 온도가 네,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60번 학습지에. 지구의 온도는 항상 15도를 유지한대요. 항상 따뜻한 15도 유지. 항상 따뜻한 15도 유지. 네. 아마 아이러브님이 지후였죠? 지후? 네, 지금 들어왔네요. 네, 늦게 들어왔지만 아직 지금 8단원 하고 있으니까 듣는 대로 한번 보세요. 지구가 항상 따뜻한 봄 날씨인 15도를 유지해요. 온도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항상 따뜻한 지구. 그게 바로 자연적 온실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15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받은 것만큼 똑같이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만약 받는 건 많은데 내보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안 써지니? 뭐라? 네.
갑자기 안 써지네. 또 안 써지네. 네. 받은 건 많은데 내보내는 게 별로 없으면 이 받은 것 때문에 점점점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요. 받은 건 없는데 내보내는 게 많아요. 그럼 내 열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만큼 내보내잖아요. 온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사평형. 그래서 여기 윗페이지에 보면은 흡수한 에너지가 더 많으면 온도는 올라가요. 상승. 내보내는 게 더 많으면 온도는 떨어져요. 하강. 하지만 우리 맨날 15도씨 유지한대요. 왜? 받은 것만큼 내보내니까.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부르고 이게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구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지구 입장에서 흡수는 누구 때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태양 때문이죠. 태양은 내보내지만 지구 입장에선 받는 거잖아요. 즉 태양에서부터 내보내는 걸 받아요. 그 다음 지구도 온도가 낮지만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는 얘를 흡수하고 얘를 내보내요. 태양이 내보내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런데 얼만큼 흡수하고 얼만큼 내보내냐고요. 밑에 태양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받지도 못하고 튕겨 나가는 양이 있거든요. 반사. 여기 숫자 얼마였는지 네, 정답 채팅창에 써줘 보세요. 네, 우리 또 해해님이 제일 먼저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받지도 못하고 나가는 양이 30. 그러면 30은 아예 받지도 못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건 얼마겠어요? 태양이 100 내보내는데 30은 아예 튕겨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게 얼마냐면 70. 이 중에 대기권이 받는 양과 땅, 지표가 받는 양은 각각. 대기권이 받는 양, 지표가 받는 양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훌륭합니다. 여기 20, 여기 50 합쳐서 70. 그럼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네, 이게 이거랑 연결돼요. 얼마 흡수해요? 70 흡수예요. 70 흡수. 그럼 내보내는 게 얼마예요? 네, 지구가 내보내는 거 얼마일까요? 지구가 내보내는 양은 얼마일까요? 근데 물음표가 나나. 받은 게 얼마라고 했어? 70. 그럼 내보내는 건 얼마큼 내보낼까? 힌트, 복사평형. 복사평형. 내보내는 것도 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내보내는 것도 70. 70만큼 받아서 70만큼 내보내니까 온도가 15도로 맨날 일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태양한테 70만큼 받아서 지구 70만큼 내보내요. 그래서 15도로 맨날 일정한 거예요. 만약에 내보내는 게 적었으면 지구는 지금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만약에 지구가 내보내는 게 많았으면은 지구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15도로 온도가 일정해. 왜? 받은 거 70에 내보내는 거 70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70이 한 번에 다 안 나간다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70이 한꺼번에 다 안 나가요. 한꺼번에 안 나가고 어디로 간다고? 네, 대기권으로 가요. 20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이 대기권이 흡수해요. 대기권이 흡수하고 있다가 다시 우주로 내보내요. 일부는 지구로 다시 내보내서 또 따뜻하게 데펴줘요. 그리고서는 다시 대기권이 일부 흡수하고 우주 밖으로 나가고 이걸 반복. 그래서 여기서 대기권이 품고 있는 열이 있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온실효과. 결과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가는 양은 얼마냐면 70이에요. 내보낼 때 대기권으로 20이 축적되지 않나요? 축적은 되는데 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내보내는 양이 70이에요. 이거는 지구과학 1, 2 이게 그 인문계 애들한테는 여기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져서 배우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숫자는 안 배우고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다시 오른쪽에 설명해 줄게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100인데 반사되는 양이 30이에요. 그래서 흡수하는 양이 얼마냐면 70. 지구는 70 받은 것만큼 그대로 70을 내보내요. 근데 내보낼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들어오긴 잘 들어오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확 70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되돌아와서 데펴주고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더라도 70만큼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바로 뒷페이지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앞부분을 좀 집어넣은 거거든요. 또다시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구는 15도짜리예요. 항상 15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받은 것만큼 내보내니까. 받는 게 얼마? 70. 내보내는 게 얼마? 70. 30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고 70 받아서 70 내보내요. 그런데 이게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권에서 품고 있다가 내보낸다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한 온실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가 여기 60번 학습지에 있어요. 만약 지구에, 이건 그냥 보세요.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모두 날아가 버려서 영하로 떨어질 테다.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성은 굉장히 반짝거리는 이쁜 샛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420도나 되기 때문에 거의 죽음의 행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지구는 적당한 온도 유지를 위해 온실가스, 대기층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온실가스 증가. 왜? 인간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가 되더라. 지구는 원래 15도짜리. 그런데 과도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16도짜리, 17도짜리 지구가 돼버리더라. 이게 온실 효과.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얘가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 기온도 높아지네? 라는 결론을 이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냐고요?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냐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땡땡땡의 사용량 증가. 뭐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네.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했어요. 석탄 때문에 우리 산업혁명이 생겼고요. 석유로 지금 비행기, 배, 자동차 다 움직이잖아요.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주는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구 온도가 올라갔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극에 있는 무엇이 녹는다? 빙하. 얘가 녹으면 바닷물이 많아지죠. 바닷물이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해수면 상승. 그래서 해안가 지역이 잠겨요. 그럼 육지 면적이 줄어들어요. 애들이 살 공간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온난화에 대해서 혼자 노력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돼 라고 지금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구는 자연스러운 온실인데 이 온실이 점점 뜨거워지는 온실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왜 그렇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왜 생겼냐면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많이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높아지고 육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은 좀 전에 봤던 거 보시면 되고, 열 효율 구하는 공식 요거 하기 위해서 학습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네, 에너지 효율 따지기 전에 여기 에너지 종류는 이름 아시죠? 빛을 내는 애는 뭐 빛에너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에너지, 전류가 흐르면 뭐 전기에너지, 이건 알 테고, 제가 에너지는 전환도 되고 보존도 된다 라고 했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형광등,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형광등은 전기 코드 꽂으면 빛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전환.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려서 휴대전화 요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일단은 핸드폰 사용하려면 전기 코드 꽂아서 충전하거든요. 충전. 요거 에너지 관계, 예,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 콘센트 뽑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배터리 사용하는 거죠. 그럼 배터리 사용해서 무슨 에너지를 쓰는지 요거 다시 한번, 네, 마음속으로 답 생각하고 계세요. 충전, 네, 벽에다가 코드 꽂았어요. 이렇게. 이거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뭘 충전하는 겁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죠. 배터리 물질이 리튬.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네. 화학 에너지. 그래서 충전 다 끝났어. 네, 코드 뺐어. 그럼 이제부터 배터리 쓰는 거예요. 배터리. 그럼 배터리 좀 전에 얘기했네. 리튬 이온 물질.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에 쓰는 거예요? 전기. 우리 AA 건전지, 뭐 AAA 건전지 왜 써요? 전기 뭐 통하게 해주느라고, 뭐 손전등에 집어넣으면 빛도 나오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다 꽂으면 뭐 소리도 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 가지고 우리 뭐 하느냐? 음악도 듣고 애가 움직이기도 하고 화면 영상을 밝게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소리 에너지, 진동이면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
화면 밝게 빛나네요. 그러면 빛 에너지. 관계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휴대폰 가지고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 좀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석탄, 석유에 관련된 에너지들이 점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의 개선도 필요하고 기왕 쓰는 거 효율을 좋게 만들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란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받은 거, 이 중에 내가 얼마나 썼냐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가 여기 밑에 있던 문제. 네. 이거를 써서 뭐 채팅창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효율 구하는 방법 그 어디 정답 보지 말고 이렇게 가려서 본인이 한번 지금 좀 해보세요. 열 효율은 내가 받은 것만큼 얼마큼 썼느냐 따지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 얼마큼 쓰느냐. 자, 혹시 몰라서 위에 공식이 없는 학생을 위해 좀 쓸게요. 분모 분자. 내가 받은 거를 여기 용어로 이렇게 써요. 공급한 에너지. 그 다음 내가 한 일 곱하기 100 이렇게 따져요. 그럼 요 그대로 자동차 A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150이고 엔진이 한 일이 30이에요. 나는 150 받아서 30만큼 썼어요. 그 다음 곱하기 100. 이해되세요? 자, B는 120 받아서 30만큼 썼어요. 곱하기 100.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 요거 3, 1은 3, 3, 5, 15, 0, 0 이거 지워지고 0은 다 지워봅시다. 여기 요거 지우면 이거 지우는 거 아니다. 그냥 막 지웠네. 네,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지죠. 그래서 1, 5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 번 더 5, 1은 5, 5, 20 그래서 얘는 20% 효율을 갖고 있는 애. 그러니까 기름을 100을 넣으면 달리는 데 쓰는 게 20, 나머지 80은 다 손실. 바닥과 타이어의 마찰, 공기 저항, 그 다음에 못 쓰는 열 에너지로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거 계산해 볼게요. 120 받아서 30 써요. 0은 똑같이 약분. 3, 1은 3, 3, 4, 12. 네, 그 다음 100 나누기 4예요. 100 나누기 4. 4, 2, 8. 20. 4, 5, 20. 0 되죠? 그래서 얘는 25%. A보다 B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효율 구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7단원, 8단원 다 했어요. 혹시 질문? 선생님 저 여기 몰라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들으니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고맙다 세윤아. 여기 지금 보니까 맨날 들어오는 멤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아서 정말 이제 만나면은 어떻게 폭풍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간식도 주고 상점도 주고 좀 해야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9단원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과학 90점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나요? 자, 해해님 누구십니까? 지우는 90점 넘는 건 좀 힘들다? 유진이. 답이 제일 빠른 게 바로 유진이었구나. 지우야, 너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 지금도 좀 중간에 들어왔고 너는 세윤이 고마워. 지우는 본인이 노력은 안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만 있거든. 엉덩이 딱 붙이고 한 3, 4시간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과학은 아마 지금 지난주 오늘 뭐 계속 들은 친구들은 크게 지금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과학은 빼고 나머지 과목들 이거 이 시간 이후로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9단원 하는데 9단원 내용은 거의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거 좀 메모해 놨다가 물어보시기 바라고 다시 계획 잘 세워서 우리 내일 모레부터 시험 보니까 기말고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